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탈 프티콜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생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제 살아오면서 주변에서부터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한의원에서 진맥만 해도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많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고, 하나의 생각이 5만 가지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또 생각이 빠른,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생각의 속도를 또 따라잡지 못해서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가끔은 또 표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제대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기도 해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선뜻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들은 섬세함, 복잡, 다단함, 신속함 등등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과잉 활동 등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주의력 결핍, 독서장애, 계산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조울증 등등 막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진단들과 성격적 특성이 별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상담이나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성향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가는 활동으로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거나 또는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시켜야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성향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어떻게 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이제 정신적인 과잉 활동들의 결과로 생각이 많은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상당히 크게 느껴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마음의 상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신의 큰 단점이나 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이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면들을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딱 양분을 해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나쁘니까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나갈 수도 없죠. 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해서 말해주는 결과는 자기가 가진 면모를 잘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 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저자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받아들일수록 이 경이로운 감수성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의 경랑이 오는 것을 규명하기도 더 쉽고 또 기꺼이 맞아들일 수도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삶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자신의 단점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린 너무 비관하지는 말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뇌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알아볼까요? 우선은 감각 과민입니다. 바로 유난히 예민한 오감이에요. 감각이 예민하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선까지는 행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각성 상태를 이끌고 호기심을 왕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감각을 공감각의 형태로 느끼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각기관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이렇게 지각이 증폭되어 있다 보면 감각과민증은 사실 여러 가지로 약점이 되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과 조금 덜 기울여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과민증을 가진 사람들은 감각 정보에 대한 자동 선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수작업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정말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이제 지각의 폭이 넓다 보니까 감수성도 큰 편이에요. 빛이나 온도, 소리, 뭐 이렇게 센 자극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요. 왜 나만 이렇게 느끼는지 내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이런 곱지 않은 시선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한 사람들은 좀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거나 좀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상황이 좀 더 남들보다 자주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외상심리학자 미리엘 살모나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우리 뇌에는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편도체가 있는데요. 이 편도체가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 중에 공포심을 가져야 되는 걸 판단을 하거든요. 일종의 생존을 위한 비상벨 같은 건데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나 아드레날린 이런 배출이 막 자극이 되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은과 동시에 사람은 예민해지고 이렇게 근육에 힘도 들어가고 심장 박동이랑 호흡이 막 빨라지면서 뇌에서 빨리 판단하라고 합니다. 싸울 거야, 도망갈 거야, 싸울 거야, 도망갈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옛날처럼 옛날 뭐 수렵시대 뭐 이런 때처럼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닌 이상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을 더 많이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뇌는 또 우리 뇌가 이제 몸이 코르티졸에 중독이 되면 안 되니까 뇌를 이렇게 딱 정지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해요. 편도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그저 제3자적 입장에서 방관하는 해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한번 어떤 사건을 넘기고 나서 그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리 상태가 된 기억이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냥 편도체 안에 갇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비슷한 자극이 오면 그 갇혀있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도체에 갇혀있는 기억들이 있다 보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이게 빵빵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과잉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이렇게 감정이입이 지나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의 감정까지 다 스폰지처럼 쭉 흡수가 됩니다. 문제는 정작 본인은 이걸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내 마음만 신경을 쓰고 싶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는 소리, 또 혼자 내뱉는 말, 뭐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뭐 이렇게 물건 하나 이렇게 놓는 탁탁거리는 소리,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잘 느껴져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뛰어나서 관련된 업무를 잘 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나는 원하지 않아도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막 이렇게 흡수하거나 또는 일종의 신비체험처럼 의식의 확장이 되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고단하다고 느껴져요. 또 남들 눈에 저 사람은 정말 사려 깊은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라든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각 과잉이나 편도체의 지나친 활성화, 또 감정이입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생각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이유, 그 작동 원리였어요.
이렇게 내가 감각 과잉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감각 과잉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사실은 큰 진전을 이룬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떼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첫 발, 왜 생각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멈추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생각이 더 꼬리를 물기 전에 오늘은 이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생각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 그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찬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